교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2장 재미있는 기초과학 3. 왜 금속은 나무보다 더 차가울까? 간단한 실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에 계시다면 가열이나 냉각된 적 없이 실내 온도에 여러 시간 노출된 물건 중 나무로 된 것과 금속으로 된 것을 찾아보세요. 이제 두 물체를 차례로 잡고 온도를 느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차가운가요? 일반적으로 금속이 더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의 온도가 항상 나무의 온도보다 낮은 걸까요? 간단해 보이는 이 현상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게 된 지는 불과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열과 온도에 관한 연구는 불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18세기 무렵 사람들은 열 에너지가 열소라고 불리는 미지의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소를 많이 포함한 물체는 온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는데 심지어 열소가 음의 질량을 가진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현상에서 열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찰로 인한 발열 현상이었습니다. 열 에너지가 열소 입자의 전달이라면 두 물체의 마찰에서 생기는 열 에너지와 발열 현상은 열소 입자가 소진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찰할 때마다 열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마찰하는 두 물체 모두 온도가 상승하므로 열소를 공급하는 물체는 없고 받는 물체만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 에너지의 흐름은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의 전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체들을 이루는 구성 단위인 분자 혹은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딱딱해 보이는 고체 속에서도 분자와 원자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이고 구성 분자 한 개의 평균 에너지를 온도로 정의합니다. 두 물질이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으면 열 에너지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합니다. 외부에서 가열 혹은 냉각하지 않는 한 접촉된 두 물체 간의 열 에너지 흐름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를 열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실험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금속 물체가 실내 공기에 오랫동안 접촉해 있었으니 금속과 공기는 같은 온도가 되고 목재 물건도 실내 공기와 온도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금속 물체와 목재 물건은 온도가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느낀 온도와 다른 결과입니다. 손으로 물체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 밑에 온도 감지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신경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의 온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물체에 닿으면 물체와 피부 사이에서 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납니다. 상온의 물체가 피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피부의 열 에너지가 물체로 이동합니다.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속도는 물체마다 다른데 금속의 경우 열 에너지 전달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닿았을 때 피부의 열 에너지를 빨리 빼앗아가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내려가고 이를 감지한 신경을 통해 우리는 금속이 차갑다고 인지합니다. 나무의 경우는 이 열 에너지 전달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덜 차갑다고 느낍니다. 섭씨 100도의 물에는 화상을 입지만 같은 온도의 사우나에서는 왜 괜찮을까요? 사우나 속 수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의 밀도가 물보다 매우 낮습니다. 수증기 기체 분자가 피부에 닿는 빈도 또한 낮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수증기에서 피부로 천천히 전달됩니다. 반면 뜨거운 물 분자는 훨씬 높은 빈도로 피부에 접촉해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급격히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서 위험한 것입니다. 물질의 상변화와 잠열. 열 에너지는 물질의 상변화를 일으킵니다. 상변화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더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도 상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할 때는 영하의 얼음이 섭씨 0도가 되면 물이 되고 물이 섭씨 100도가 되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다소 불확실한 서술입니다. 실제로 0도의 얼음에 열을 더 주면 0도의 물로 변합니다. 물도 100도를 유지하다가 더 가열하면 100도의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처럼 온도는 같지만 상을 변화시키는 열 에너지를 자멸이라고 합니다. 숨은 열이란 뜻이죠. 노력을 북돋우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다. 과학과 부합하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100도까지 열심히 올려놓아도 자멸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실제로 물 1kg을 0도부터 100도까지 올리려면 100kcal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증기로 만들려면 무려 539kcal를 추가로 공급해야 합니다. 성취를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양의 숨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삶의 진리를 자멸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금속으로 얼음을 만들면 음료수를 차갑게 먹기 위해 얼음을 넣어 마실 경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음료수가 희석되어 맛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스테인리스 얼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얼음 크기의 육면체를 만든 것입니다. 미리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음료에 넣으면 낮은 온도를 유지해 준다는 아이디어인데요. 과연 얼음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좋을까요? 이는 열 에너지에 관한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데 좋은 예제가 됩니다. 얼음의 비열은 약 0.5칼로리/g 도씨인데 이것은 얼음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0.5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테인리스의 비열은 약 0.11칼로리/g 도씨입니다. 같은 부피의 얼음과 스테인리스를 비교해야 되므로 밀도도 필요합니다. 얼음의 밀도는 0.92g/세제곱센티미터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cm인 육면체라면 7.36g 정도 됩니다. 스테인리스의 밀도는 약 7.8g/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얼음과 같은 크기라면 62.4g입니다. 결과적으로 얼음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주변에서 7.36 곱하기 0.5 즉 3.68칼로리를 흡수하고 스테인리스는 62.4 곱하기 0.11 즉 6.86칼로리를 흡수합니다. 영상 11도씨의 음료에 영하 10도씨의 얼음을 넣어 최종적으로 영상 10도씨의 음료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테인리스 얼음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1도 상승에 6.86칼로리를 흡수했으므로 영하 10도씨에서 영상 10도씨까지 20도씨 상승할 때 6.86 곱하기 20은 137.2칼로리의 음료수로부터 흡수합니다. 이것은 137.2g의 물이 11도씨에서 10도씨로 떨어질 때 내놓은 칼로리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cm인 영하 10도씨인 스테인리스 얼음을 온도가 11도씨이고 양이 137.2g인 물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10도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얼음의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영하 1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 된 다음 녹아서 0도씨의 물이 되고 그 뒤 10도씨의 물이 되는 3단계를 거칩니다. 0도씨의 얼음이 될 때까지 10 곱하기 3.68은 36.8칼로리를 흡수합니다. 얼음이 녹을 때는 자멸이 관여합니다. 얼음의 자멸은 g당 80칼로리이므로 이 경우에는 80 곱하기 7.36은 588.8칼로리를 흡수합니다. 얼음이 녹아 생긴 7.36g의 물이 영상 10도씨가 될 때 10 곱하기 7.36은 73.6칼로리를 흡수합니다. 다 합하면 699칼로리입니다. 이것은 699g의 물이 11도씨에서 10도씨로 떨어질 때 내놓은 칼로리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하 10도씨인 얼음을 영상 11도씨이고 양이 699g인 물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10도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교에서 스테인리스 얼음이 온도를 내리는 효과는 진짜 얼음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스테인리스 얼음 속에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물질을 넣으면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은 얼음이 음료수와 섞이면서 발생하는 빠른 열 전달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진짜 얼음이 열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더 나아 보입니다. 컴퓨터에도 필요한 열 전달의 원리. 고체에서 기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표면적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추울 때 몸을 웅크리고 더울 때 몸을 펴니다.
추울 때는 공기와 닿는 면적을 줄여 열 손실을 막으려는 것이고 더울 때는 반대로 열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컴퓨터 속에 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빨라지고 계산량도 많아지면서 반도체 내에서 수많은 전자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 열을 적절히 빼주지 않으면 작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의 반도체에는 냉각 장치를 붙여줍니다. 히트싱크라고 불리는 이것은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으로 만드는데 얇은 판 또는 가는 기둥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공기와 닿는 면이 넓어서 뜨거운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